양양 지역의 유치를 추진 중인 화상 경마장에 대한 지역 사회단체의 찬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영동 지역 교육지원청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감사 이후의 조치 결과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시정 소식지를 통합하는 개편을 추진하면서 임기가 남은 편집위원들을 해촉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과 북한의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 개설을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양양 지역의 화상경마장 유치가 추진되면서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는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주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의 한 도로에 화상경마장 유치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화상경마장의 폐해를 주장하는 신문 전단지도 지역사회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좀 더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도박장이나 그런 유흥업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보다는 좀 더 교육적이고 충분히 다른 것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양군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화상경마장 유치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찬성단체들은 화상경마장과 함께 말 관련 체험장이 조성되는 만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란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완 장치만 하면은 우리 지역 주민이나 우리 군 전체의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음으로 인해서 개인들도 직장 생활을 편하게 누릴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현지 견학을 통해 공원용으로 추진될 화상경마장이 미칠 영향을 검증해보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양군과 군의회 모두 군민 뜻에 따라 사업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어떻게 합의된 의견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영동 지역 교육지원청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앞으로 감사 이후의 조치 결과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영동 지역 교육지원청들이 공개한 감사 결과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작한 2016년 이후 내용입니다. 올해 4월 실시된 감사에서 강릉 중학교는 시간의 근무 수당과 출장 여비를 잘못 지급했다가 100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태백의 황지초교와 삼척 근덕초교, 고성의 대진초교 등 다수의 학교들도 같은 이유로 재정상 회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해초등학교는 학습 준비물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가 기관 주의를 처분받았습니다. 강릉의 성덕초교와 속초 조양초교, 정선 열양중 등은 공사 계약을 잘못했거나 하자 보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정상 회수와 신분상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상당수 학교들이 예산을 바르게 쓰지 않는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알림창이나 정보 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도 12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 결과엔 성 관련 비위 행위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처분 내용은 별도 심의 절차가 필요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한국전쟁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연결식이 오늘 화천에서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참전 용사들과 군장병들은 격전지에서 발굴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38선 이북에 위치한 화천에서는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중부전선 격전지에는 수많은 전사자들이 무덤도 없이 잠들었습니다. 육군 제2군단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화천 복주산과 주겹산, 수리봉 등 격전지를 따라 모두 28위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들이 사용하던
군장류와 군번줄, 식기류 등 4,600여 점의 유품도 함께 찾아냈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합동 영결식. 참전 용사들과 후배 장병들은 선배 전우에게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며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부디 가시는 길 평안하옵시고 조국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옵소서. 조국은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노장이 된 참전 용사가 이 땅의 자유를 위해 전장터에 나선 건 꽃다운 18살 때. 먼저 간 전우의 죽음을 거두지 못한 것은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 군인들, 우리도 한국 군인도 많이 좋고 중국 우리들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좋은 것도 또 함기도 해보고 그렇게 많이 좋겠죠. 반세기의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함께 싸우다 전사한 전우의 이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름을 부르면서 이적원이 죽었다. 전사장, 저 여기 살아 있습니다. 했더니 그때 당시 지 모님 뛰어나갔던 장진구 사나이가 내 옷을 갈아입고 태극기에 쌓인 유해는 경건한 발걸음으로 유해 봉송 차량에 옮겨지며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유전자 분석과 감식 과정을 거쳐 가족을 확인하고 국립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찾지 못한 미수습 전사자는 12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국방부는 전국 상가들에 홀로 남겨진 6.25 전사자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계속해서 유해 발굴 사업을 벌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릉시가 시정 현황과 생활정보, 의정활동 등을 담은 시정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 소식지를 통합하는 개편을 추진하면서 임기가 남은 편집위원들을 해촉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강릉시가 잡지 형태로 발간하는 소식지는 2가지. 소량강릉은 1년에 4번 계절마다 나오고 제일강릉은 달마다 발간됩니다. 시청과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서 배부하거나 출향 인사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둘로 나눠진 소식지를 통합하고 젊은 세대를 겨냥해 인터넷 소식지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앱으로 볼 수 있는 층을 유도해서 강릉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개편된 소식지는 내년 1월분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임기가 남아있는 편집위원들을 마지못해 그만두는 식으로 해촉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정한 구체적인 해촉 사유는 장기 치료나 장기 해외여행, 업무 능력 부족이나 품위 손상, 강릉을 떠난 경우 등입니다. 강릉시는 그 밖의 사유라는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들어 해촉했습니다. 갑자기 해촉된 편집위원들은 불명예스럽게 쫓겨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릉 문학관 건립 재검토, 시립미술관 이전 논란 등 강릉시의 문화예술 행정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진입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일반 접수 첫날,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는 7개 유치원이 폐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처음 학교로 일반 모집이 시작된 첫날, 전국에서 동시에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접속하면서 오전 내내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작년에도 원서 접수 첫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교육부가 올해 서버를 늘렸지만 올해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늘면서 접속이 폭주한 겁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해당하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국공립유치원 264곳과 사립유치원 47곳 등 311개 유치원이 처음 학교로로 원화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금까지 도내 35개 유치원이 교육청과 폐원 상담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강릉과 철원, 원주 등 7개 유치원이 폐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수가 평소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유치원들로 경영난 등을 이유로 원화 모집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희 원화 모집 안 합니다. 저희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학부모님들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결정 내려진 상황이에요. 올해부터 신입생 원화 모집을 중단해 학부모 동의 없이 점진적으로 폐원하려는 유치원도 있고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는 유치원도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도내 유치원의 공립 비율은 36%. 강원도교육청은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으로부터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립 지원율 50% 확대를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동해시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과 북한의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 개설을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동해시는 건의문에서 동해안을 통해 이용 가능한 북한의 주요 광물이 철 50억 톤, 석회석 1000억 톤 등에 달한다며 동해안과 나진항 또는 동해안과 청진항을 잇는 정기 물류 항로를 개설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또 동해자유무역지역을 북한의 광물과 수산자원 가공 수출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내년도 강릉시 의원의 의정비가 올해 3,721만 원보다 12.87% 오른 연간 4,200만 원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어제 2차 회의에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의정비는 4,200만 원이 적정하다고 결정하고 최소 3,700만 원, 최대 4,700만 원 범위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부단체장 수준의 의정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운영을 강원도개발공사가 위탁 관리합니다. 강원도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하키센터, 평창 슬라이딩센터 등 3개 경기장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기념재단이 설립되고 안정화되려면 최소 1-2년이 걸리는 만큼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경기장 운영을 강원도개발공사에 맡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스키점프 센터와 크로스컨트리 센터, 바이애슬론 센터를 맡고 있으며 강원도가 6개 경기장의 운영비 5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의 운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회의가 내일 양양국제공항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강원도와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해 면허 발급 지원과 인력 육성 방안 등 초기 안정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의 저비용 항공사 면허 신청에는 플라이강원을 포함해 4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면허 발급 업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내년에 중점 추진할 5대 현안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삼척시는 5대 현안 사업으로 삼척 제천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LNG 발전소 3, 4호기 유치, 원전 예정구역 고시 해제, KTX 삼척 연장, 석탄산업 유지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삼척시는 정부 관련 부처의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하고 설득해 조기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81.4%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한 올림픽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재형 박사는 오늘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성공 81.4%, 보통 13.5%, 실패 3.4%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림픽 시설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만 남기고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58.4%로 가장 높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41조 6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23만 2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삼척시가 50천화구에 건설할 예정인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달이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삼척시는 이사부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50천화구 정상동과 오분동을 잇는 길이 190m, 폭 3에서 5m의 보행 전용 교량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전국을 대상으로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달이 디자인과 콘텐츠를 공모해 심사를 거쳐 대상 1,000만 원, 금상 500만 원 등을 시상하고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주택 10채 가운데 한 채는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과제에 따르면 도내 주택 60만 2천여 채 가운데 빈집은 10.3%인 6만 2천여 채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빈집은 아파트가 54%로 가장 많고
2000년 이후 지은 빈집도 12,000여 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빈집 정비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빈집 유형에 따른 세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